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고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연입니다. 여기는 고려대학교 SK미래관 로비입니다. 로비가 정말 쾌적하고 좋네요. 경제학과가 속한 정경대학에서 SK미래관도 단과대 건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와, 이런 환경에서는 공부도 저절로 되겠는데요? 네, 그러네요. 정말 멋지네요. 자, 이제 게스트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학과, 한국경제학 연구의 중심인 고려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조범준 학우님과 새내기 오영채 학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학우님들을 모시고 고려대 경제학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학과 내 자치단체에 대해 한번 여쭤볼게요. 자치단체는 과 내 학회, 동아리, 소모임을 통칭한 것으로 흔히들 자단이라고 줄여 부른다고 하네요. 저도 이제부터 자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30년이 넘는 자단도 있는 만큼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30년이요? 제 나이보다도 훨씬 많은데요? 네, 그렇죠. 총 9개의 자치단체가 있고 이 중 7개가 학회 및 동아리, 나머지 2개가 소모임에 해당이 돼요. 학회 및 동아리와 소모임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가입과 탈퇴의 자유에 있어 차이점이 있습니다. 학회와 동아리는 가입 시기가 정해져 있고 통틀어서 딱 하나에만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소모임의 경우에는 상시 가입이 가능하고 이미 학회나 동아리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여러 소모임에 중복으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9개 자치단체면 그 이름부터 하는 활동까지 모두 각양각색이겠네요.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경제학뿐만 아니라 주식을 공부하는 자단도 있다죠. 굉장히 경제학과다운 자단이네요.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주식 공부하는 자단에 가입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사기만 하면 자꾸 하락장이라서요. 네, 좀 더 자세히 소개를 드리자면 우선 학회 및 동아리로는 비주류 경제학을 공부하는 경제사회 학회, 주류 경제학을 공부하는 세롬회, 철학 세미나를 열며 토론을 즐기는 학회인 뿌리내리기가 있습니다. 또 음악 활동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경학, 참신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아이디어 마켓도 존재합니다. 이외에 주식을 공부하는 자단인 통나무, 한국사를 학습하고 역사 기행을 다니는 한국사 연구회가 있고요. 소모임으로는 축구 소모임 패싱 에코스와 농구 소모임 에바가 있습니다. 네, 선배님이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분야의 자치단체가 있는데요. 각각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해서 관심사에 맞는 곳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가입 자체도 필수가 아닌 개인의 선택이라 부담도 없었고요. 아까 학회 및 동아리는 가입 시기가 정해져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혹시 언제 신입생 모집을 시작하나요? 자치단체는 3월 중순에 모집을 하는데 그 전에 각 자치단체 선배들이 본인의 자단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자단 알림터라는 행사가 진행이 돼요. 자단 알림터요. 그게 어떤 행사인가요? 쉽게 말하면 자단 설명회 같은 건데요. 자단 알림터에서 선배들은 본인들의 자단의 특성이나 활동들을 홍보하고 신입생들은 이에 대해 질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3월 중순 모집. 제가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저기 자치단체에 들어가시려면 고대 경제학과에 입학부터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런가요? 여하튼 그럼 자치단체의 모집 이후에는 자치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나요? 제일 먼저 자단별로 MT를 떠나서 함께 친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등 자단 고유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한강에서 피크닉을 가거나 또 만우절날 중자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정말 다 재밌어 보이는데요? 근데 중간에 중짜? 중짜 그거 뭔가요? 4월 1일 만우절에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등교를 해서 이제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 둘러앉아 짜장면을 함께 시켜 먹는 문화입니다. 오랜만에 교복을 꺼내 입는 설렘과 동기 선배들과의 친목 모두를 즐길 수 있는 낭만 넘치는 행사라고 볼 수 있죠.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대학교 캠퍼스에 온다. 정말 낭만이 넘치는 이벤트네요. 그리고 11월쯤에는 자단별로 창립제라는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 그 자단에 몸담았던 고학번 선배님들을 모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 자치단체의 미래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듬해 자단을 이끌어갈 자단장을 뽑기도 합니다. 자단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1년이 금방 가겠네요. 혹시 두 분도 자단 활동을 같이 하면서 친해지신 건가요?
아니요. 오늘 처음 뵙는 선배님입니다. 저희 과가 대형과라서요. 그렇군요. 그러면 경제학과는 사실상 자치단체에 가입해야만 여러 행사를 즐길 수 있는 건가요? 아까 들어보니까 자단 가입이 필수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자단에 가입되지 않은 학생들은 어떻게 과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거죠? 경제학과 학우들이 학번, 자치단체, 분반의 구별 없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총-MT가 1년에 한 번 개최가 되고요. 자치단체별로도 MT를 가기는 하지만 경제학과 모두가 함께 가는 총-MT도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한 학번에 150명 넘게 구성된 대형과라서 사실 평소에 학과 구성원 모두를 알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총-MT를 통해 많은 학우들과 새롭게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올해 총-MT에 갔었는데요. 레크리에이션에 열심히 참여도 하고 또 바베큐를 구워 먹으며 술도 한 잔 기울이고 하면서 많이 친해질 수 있었어요. 야, 한 학번에 150명이요? 그러면 같은 학번이라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 경제학과는 분반 제도가 갖춰져 있어요. 각자 속한 자단 이외에도 여러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자 만든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긴 150명 학생들이 다 같이 모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서로 친해지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네, A반부터 D반까지 개설이 되어 있는데 학번 구간에 따라서 반이 배정이 됩니다. 반대항 체육대회 같은 것도 열고요.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종목 수요 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경기를 두고 반별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면 분반별로도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서 학과에서 많이 서포트를 해주네요. 근데 학생들 인원수가 많다 보니 교수님들과의 관계를 다 챙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교수님 수업을 듣는 학생일지라도 교수님이 다 아시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원래 대학교에서는 교수님이 저를 모를수록 더 좋은 거 아니었나요? 에이, 그래도 교수님과 가깝게 지내야 진로 상담도 하고 또 학습에 대한 조언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저희 경제학과는 호프데이를 통해 교수님과 교류할 수 있는데요. 강의실에서만 뵙던 교수님들을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자유롭게 대화도 하고 평소에 궁금했던 학업이나 진로에 대해 여쭤볼 수도 있고요. 오, 진짜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겠네요. 근데 경제학과 학생들도 진로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만 진로 상담을 받는 건가요? 물론 교수님들께 진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학과에서 따로 진로 간담회를 개최를 하기도 하거든요. 진로 간담회는 고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다양한 직무에 종사 중이신 선배님들을 초청해서 진로에 대한 설명을 듣고 Q&A 시간을 통해 현직 생활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행사인데요. 재학생들의 진로 고민에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행사라서 매년 100명 이상의 학우들이 참가하고 합니다. 그쵸. 또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선배님들이라면 훌륭한 사회인으로 각자의 자리를 빛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로 어떤 분들을 초청해서 모시나요? 주로 회계사, 금융공기업 재직자, 법조인, 사무관, 경제연구원 분들이 오시는데요. 일부의 연사 강연에서는 진로 준비 과정이나 현직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고요. 또 2부에서는 강연을 들으며 궁금했던 내용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Q&A 세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담회인 만큼 규모가 좀 크게 진행이 되겠네요. 이 진로 간담회의 가장 큰 장점은 Q&A 세션이 직종별로 각각 다른 공간에서 소규모로 진행이 된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해당 직종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이 편하게 현직 생활에 대해서 질문할 수가 있고요. 연사님들께서도 강연 때는 미처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Q&A 세션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곤 합니다. 저도 새내기이긴 하지만 솔직히 요즘 대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진로 고민을 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진로 간담회를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학년이니 너무 진로 걱정만 하지 마시고 행복한 캠퍼스 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학과에는 훌륭한 교수님들과 또 든든한 선배님들이 계셔서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다면 남은 새내기 라이프 또 알차게 즐겨보겠습니다. 네, 두 분도 오늘 인터뷰를 계기로 좀 친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밥약도 걸고 다가가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제학과의 자치단체와 과 행사에 대해 소개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새로운 게스트분들 모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게스트분들 모셨습니다. 아까 학우님들과 다르게 두 분은 경제학과 내에서 절친이라고 하는데요.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2학년 김민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학년 김지은입니다. 그럼 이제 경제학과의 학업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도 참 궁금한 건데 경제학과 경영학은 학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무래도 같은 상경 계열이고 이름도 비슷하다 보니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정확히는 모르고요. 경제학과 경영학과를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경제학의 분석 대상은 사회 전체이지만 경영학은 기업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경제학과에서는 주로 이론을 기반으로 경제 전체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고 이를 그래프나 수식 등을 통해 이해하는 편이에요. 반면 경영학은 수업에서 실무적인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게 돼서 경영학과 전공 수업을 듣다 보면 확실히 경제학과의 차이점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민수님 경제학과 학생 아니셨나요? 경영학과 수업은 어떻게 들으신 거죠? 요즘 대학교는 하나의 전공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공을 들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경영학과 수업을 수강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금융공학 융합 전공을 하면서 경영학과 수업을 들어봤어요. 그럼 다중전공 제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려대학교에는 이중전공, 융합전공, 심화전공이 있는데요. 경제학과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전공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먼저 전경대 내에서는 융합전공으로는 금융공학, 이중전공으로는 통계학과를 많이 선택합니다. 전경대 외에는 컴퓨터학과나 경영학과를 이중전공으로 선택하는 등 학생들이 자신에 맞는 다양한 전공을 선택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꼭 본 전공 외에 다른 전공을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중이나 융합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심화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꽤 많아요. 경제학과에는 다른 과에 비해 전공 개설 과목 수도 많고 교육 과정도 탄탄해서 심화 전공을 선택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와, 인터뷰를 진행할수록 경제학과가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요. 혹시 저도 진학해 볼 수 있을까요? 사연님은 고등학교 때 수학을 너무 못하셔가지고 조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아니, 경제학과 가려면 수학 잘해야 합니까? 저는 수학 점수가 좀 낮았지 수학을 싫어하진 않았습니다. 경제학과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이론들이 수학적 개념을 이용하여 전개되기에 수학이 불가피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래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어려운 킬러 문제 같은 사고방식이 요구되진 않아서 고등학교 수학에 흥미가 없었다고 해서 경제학과 진학을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경제학에서 수학은 도구로 활용될 뿐이어서 내용에 대한 이해만 잘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저도 실제로 고등학교 시절에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입학 후에 경제의 수학, 경제의 통계 분석과 같은 수학 관련 전공 과목을 들으면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대학 수학은 고등학교와 다르니까 그렇게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업만 잘 들으면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서현님도 고려대 경제학과에 입학하실 수도 있겠네요.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입수한 정보로는 경제학과에서는 이것을 하나도 안 하고 졸업한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저는 대학생활 때 이거 하느라고 정말 고생했는데 부럽습니다. 자, 이것의 정체는 바로 대학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팀플입니다. 정말 팀플을 하지 않고도 경제학과에서는 졸업을 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친한 4학년 선배님들 중에서도 단 한 번도 전공 강의에서 팀플을 해본 적 없으신 분들이 꽤 있긴 합니다. 경제학과 전공들이 대체적으로 강의 내용의 난이도가 높거든요. 팀플이 적다는 점이 전공 공부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1학년 필수 교양의 아카데믹 잉글리시나 학문세계 탐구에서 팀플을 해봤는데요. 비교적 부담이 적은 교양 과목에서 팀플 경험을 하고 전공 과목에서는 또 혼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꽤 좋더라고요. 오,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그럼 경제학과에서는 팀플이 없다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나요? 팀플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세미나식의 수업이나 논문 작성 수업 등 팀플을 할 수 있는 강의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강의식 수업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교수님께서 PPT 화면 또는 칠판을 이용하여 강의를 하시면 필기를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공부하는 형식입니다. 여기 이렇게 경제학과 학생들의 필기본을 받아봤는데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경제학과는 필기를 잘하는 학생들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수님께서 강의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꼭 필기를 잘해야지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강의식 수업에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하면은 강의 선택에 있어서 자유로운 점 같아요. 경제학과 전공은 고려대학교 내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원론 분반이나 강론이 많아서 선택의 폭이 매우 넓은데 팀플을 거의 없어서 친한 동기 없이 혼자 수업을 들어도 괜찮아요. 그래서인지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시간표가 제각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들 원하는 공부를 자유롭게 하는 분위기가 경제학과의 장점 같아요. 공부는 각자 집중해서 하고 친목 도모는 자치단체나 과 행사를 통해서 하고 정말 슬기로운 대학 생활을 하는 경제학과 학생들이네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로 다시 도전해봐야겠어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려대 경제학과의 학업에 대해 소개해 주신 김주은 학우님, 김민수 학우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